안녕하십니까.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우한 폐렴이 날로 확산되고 있죠. 문재인 정권의 중국 눈치 보기가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친중 DNA, 한국을 우한 폐렴 감염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한 폐렴이 대확산되고 있는데요. 확진 환자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죠. 우한 폐렴, 코로나19라고 부릅니다만은 사망자도 이제 7명으로 늘어났고요. 확진자도 24일 10시 현재 7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은 물론이고 의료 종사자들마저 패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일본에서의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해서 방역 후진국 운운하면서 조롱하던 한국이 이젠 일본을 넘어서 가지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감염국의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눈치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눈치 보느라고 발원지인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한참 늦었습니다. 그 결과 우한 교민은 격리 중인데 우한에서 관광온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결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23번째 확진자로 등재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 2일에는 관광 목적의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검토 예정으로 번복했죠. 결국 사라졌습니다. 아마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건강보다 중국 눈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맹방인 북한과 러시아도 일찌감치 국경을 폐쇄했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만 76만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중국 눈치 보기를 할까요?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친중 정책이 원인입니다만은 가깝게는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 주석의 4월 이전 방안에 목매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 주석의 방안을 통해서 4월 총선 흥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시 주석을 통해서 남북 대화를 재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이렇게 목을 매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중국 정책 최대 목표는 시진핑 주석의 4월 내 방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월 총선 이내, 그것도 가능하다면 3월에 서울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문이 이미 분석 보도한 바 있죠. 지난 1월 30일자 우리 Y타임스 4월 총선 폭망, 민주당을 멘붕에 빠지게 한 우한 폐렴, 이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우리 Y타임스 논평은 346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문은 이 분석 기사에서 문재인 정권이 4월로 예정된 방일 패키지가 아니라 3월 시진핑 주석의 단독 방문을 추진해 왔지만 우한 폐렴 때문에 논의가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 주석의 방안을 기대하는 것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이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급한 북한 개별 관광 등을 통한 그런 남북 교류 재개, 또 남북 경협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 경협 구상을 성사시키려면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 부분 해제라든지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점에 대해서 총대를 매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만드는 미북 협상 재개 또한 기대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수호천사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꿈 깨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진짜 알지 못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우한 폐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4월 이내 방안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중국은
심지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인데요. 이 양회라고 부릅니다만 이 양회마저도 무기 연기했습니다. 양회는 국가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입니다. 전인대라고 부르죠. 또 정치협상회의, 정협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행사는 매년 3월 초부터 20일까지 열려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양해까지 연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4월 이내에 시 주석의 방한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꿈깨라는 거죠. 설사 지금 이 시기에 시 주석이 온들 국민적 여론이 좋긴 하겠습니까? 그런 산수도 못하는 정권이니까 저렇게 중국에 목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설사 4월 내가 아니다 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남북 대화 재개를 꿈꾸는 건 역시 꿈 깨는 게 맞습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을 과거같이 움직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모든 정책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정책도 미국 우선이라는 지침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걸 아는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렛대 역할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그랬죠. 지난 20일 날 오후 5시 28분부터 32분 동안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한 폐렴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앞서 지난 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입국 제한 확대에 대해서 거칠게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광 목적의 입국 제한 조치에도 청와대는 격하게 반대를 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요, 5일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최근 한국에 부임한 싱하이밍 중국 대사도요, 4일날 기자회견을 갖고 그런 말을 했죠.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로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후베이성 출신의 입국 제한 조치마저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어떻게 했을까요? 송영길 말대로 지난 메르스 사태 때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선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 중국은 러시아, 대만 등과 함께 사실상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한 7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광저우시, 수촨성, 산동성 지방정부는 한국 방문 자제를 공고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수만 명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태로 이어졌고요. 한류 콘서트를 준비하던 우리나라 관계자의 입국도 불허했습니다. 심지어 한중 언론인 교류까지 무기한 연기시켰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때 메르스 환자는 18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한폐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또 뒤풍만 치고 있습니다. 이미 후베이성에 우한폐렴이 대대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그런 중국의 보도도 있었고 실제 그런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눈치만 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1월 23일 날 우한시를 비롯해가지고 후베이성 16개 도시를 외부와의 통행을 차단했거든요. 완전 봉쇄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월 4일에서야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지난 2월 7일 이미 봉쇄령이 내려진 후베이성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12개 성, 76개 도시, 그 2급 행정구역 이상을 말하는데요. 하여간 이 엄청난 도시들에 대해서 봉쇄 수준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전체 인구 14억 명 가운데 30%에 달하는 4억 명이 이동의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더 이상의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우한폐렴 발병을 공식 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사이에 봉쇄령이 내려진 12개 성에서 한국을 오간 항공 편수만 1970편에 달하고요. 승객은 최소 28만 명 정도나 된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최소 5천 명에서 2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마음껏 한국 전역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한폐렴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우리 국민들은 2주간의 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사대적인 문재인 정권의 친중 DNA가 지금 우리나라를 우한폐렴 감염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정부의 기본 책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월 30일에는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히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말은 좋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한폐렴과 관련해 하는 조치들을 보면 선제적이도 않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우한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뒷수습하기에도 벅찬 23일 저녁 때서야 우한폐렴과 관련해 가지고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제서야 심각한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친중 DNA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보다 중국 눈치가 더 중요합니다. 김정은 눈치 보기에 이제는 중국 눈치 보기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중국은 정작 스스로 인구 30% 수준인 4억여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도시 봉쇄와 외출 금지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공항이라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6차례나 의사협회가 요청을 했는데요. 의사협회는 정치 집단이라고 그러면서 뭉개버린 정부입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가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문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메르스 때보다 더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승기를 잡았다는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있었던 정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이건 나라도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이 힘들어할 때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라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 떠넘기지 말라라고 호통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지금의 문재인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나라입니까? 이것도 나라입니까? 이 상황에서 귀에 쟁쟁하게 남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 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집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과 함께할 것입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베이징대에 가서 한 연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한폐렴이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느냐? 바로 문재인의 친중 DNA 때문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